남자 내 남편이었어. 그 말과 함께 주인공 정연은 조용히 막걸리 사발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하얀 막걸리 한 사발이 주인공 정연의 친구 수진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으아하! 명품 옷이 젖고 수진의 비명은 식당을 가득 울렸습니다. 정연아, 너 미쳤어? 그래, 수진아, 나 미쳤어? 19년 동안 혼자 애 키우고도 입 닫고 산 내가 이제서야 미친 거야. 주인공 정연의 전 남편이었던 민태호는 말없이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19년 전처럼 비겁하게 그날 밤 주인공 정연은 처음으로 막걸리 한 잔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편과 바람난 절친에게 막걸리 들이부은 주인공 정연과 딸 하은이의 특별한 사이다 응징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윤정연은 치킨집 주방에서 기름 냄새와 함께 살아갑니다. 45세 딸 하은이가 19살이 되었으니 정연이 혼자 아이를 키운 지 벌써 19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매출 어때? 하은이가 카운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어봅니다. 정연은 닭다리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치킨도 아껴 먹나 봐. 하은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엄마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정연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치킨집 운영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지만 딸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연은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홀로 딸을 낳고 키웠다고 말입니다. 사실 정연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년 전 대학교 때 민태호와 사귀며 행복했던 시절 말입니다. 민태호는 잘생기고 인기 많은 선배였고 정연은 그런 민태호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1년간의 연애 후 정연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 정연은 너무 기뻤습니다. 민태호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태호야, 내가 임신했어. 우리 결혼하자. 정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민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태호의 반응은 정연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 임신? 그거 내 책임 아니야? 민태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던 낳고 키우던 네 맘대로 해. 나는 아이는 책임지지 않겠어. 정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야, 우리 아이야. 우리가 사랑해서 생긴 아이라고. 정연은 민태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태호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사랑? 나는 이제 너한테 질렸어.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그리고 민태호는 정연에게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 이제 수진이랑 사귈 거야. 수진이가 훨씬 예쁘고 매력적이거든. 한수진. 정연의 절친이었던 수진 말입니다. 정연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라고? 내 친구 수진이? 정연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응, 너 친구 맞아. 우리 벌써 한 달째 만나고 있어. 민태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정연이 민태호와 연애하고 있는 동안 수지는 뒤에서 민태호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태호는 그대로 떠났고 수지는 정연과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정연아,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수진의 차가운 말이
정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정연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만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혼자서 하은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치킨집 단골들은 정연을 억척스러운 사장님이라고 불렀지만 정연은 자신이 억척스러운 게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교 등록금 얼마나 모았어?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정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했어. 사실 정연은 딸의 등록금을 위해 새벽 배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에게 하은이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민태호를 닮은 하은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하은이는 정연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정연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미경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정연아, 오랜만이야. 이번 동창회 꼭 나와. 수진이도 온대. 그 순간 정연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올랐지만 정연은 그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수진. 19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 정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서울에서 사업 대박 났다고 해. 고급 다이닝 펍도 운영하고 부자 남자친구도 있다던데. 미경의 말에 정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19년간 치킨집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수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다니. 정연은 핸드폰을 끊고 주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날 밤 정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민태호도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정연은 두려웠습니다. 19년간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무너질까봐 말입니다. 동창의 연락을 받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여전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구했어. 하은이가 가방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정연은 닭을 튀기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르바이트? 어디서? 고급 다이닝 펍이래. 시급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대. 사장님이 되게 세련된 분이야. 하은이는 신이 나서 첫날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요. 너 누구 닮았는데? 하시더라고. 되게 신기해 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 몇 살이냐? 어디 사냐? 가족은 누구랑 사냐? 이런 거. 정연은 별것 아닌 대화라고 생각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19살이고 엄마랑 둘이 산다고 했지. 아빠는 어릴 때부터 없었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좀 안쓰러워 하시더라. 하은이는 계속해서 첫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셔. 너 정말 어릴 때 내 친구 닮았다고 하시면서. 근데 웃긴 게 나한테 급여 통장 달라고 하시더니 통장 보시면서 표정이 이상해지시더라고. 정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통장을 보고, 응, 보호자 이름이 적혀 있잖아. 엄마 이름 말이야. 윤정연이라고.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 뭔가 깜짝 놀란 것 같기도 하고. 하은이는 별것 아닌 일처럼 웃어넘겼지만 정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사장이 수진이일까? 사장님 이름이 뭐래? 한수진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
명품 옷도 입고 계시고 정연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한수진. 정말 그 수진이었습니다. 19년 만에 다시 정연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하은이의 직장 사장으로 말입니다.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흔한 이름이니까. 며칠이 지나자 하은이는 직장에서의 일들을 자주 얘기했습니다. 엄마, 사장님이 나한테 되게 관심이 많으셔. 오늘도 너 정말 옛날 친구 닮았다고 하시면서 그 친구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 정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수진이 의도적으로 하은이를 고용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19년 만에 왜 다시 나타난 걸까? 정연은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직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첫 아르바이트 화이팅! 이라는 글과 함께 서빙하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정연은 하은이의 SNS를 보다가 한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 하은이의 배경, 멀찍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한 남자의 옆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연은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옆모습, 그 어깨선, 그 앉은 자세. 정연은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 민태호야. 정연은 사진을 확대해서 다시 보고 또 봤습니다. 19년이 지났지만 민태호의 실루엣은 분명했습니다. 머리는 조금 벗겨졌지만 여전히 정연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정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하은이의 사장이고 민태호가 그 가게에 있다니.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정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은이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사장님이랑 같이 온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계속 쳐다보더라고. 뭔가 아는 사람처럼. 정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떤 분인데? 나이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였어. 사장님이랑 되게 친해 보였어.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보고 정말 닮았다고 중얼거리더라고. 누구를 닮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은이는 별것 아닌 일처럼 웃었지만 정연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민태호가 하은이를 봤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정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더하던가? 정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계속 쳐다보기만 하시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뭔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다. 그분이 사장님께 이 아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더라. 정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태호가 하은이를 보고 무엇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하은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챈 걸까? 그렇다면 수진과 민태호가 함께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정연은 참을 수 없어서 수진의 가게 근처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가게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가게 뒷문 근처에서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정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의 어깨를 잡고 웃고 있는 민태호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둘은 마치 연인처럼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모습을 보며 19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임신했을 때 사라진 민태호, 친구를 배신한 수진, 그리고 지금 둘이 함께 있는 모습. 정연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하은이를 고용한 것도, 민태호가 그 가게에 나타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연은 주먹을 꽉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이 상처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연은 다음 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연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진과 민태호가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정연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 19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우정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수진은 항상 밝고 예뻤습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었죠. 우리 평생 친구하자. 사진 속 수진이 정연의 어깨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19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던 그때 정연은 민태호를 만났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던 민태호는 잘생기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정연은 그를 좋아했지만 감히 고백할 용기가 없어서 수진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정연아, 그 선배 정말 괜찮네. 너 고백해봐. 수진은 정연을 응원해줬습니다. 몇 달 후 정연은 용기를 내어 민태호에게 고백했고 놀랍게도 민태호는 정연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민태호는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뤘고 수진도 가끔 연락이 안 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때는 단순히 각자 바쁜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봄 정연은 임신을 했습니다. 정연은 두려웠지만 민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임신한 것 같아. 민태호는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민태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연아,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 지우는 게 어떨까? 정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정연은 수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진아, 태호가 이상해. 처음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우라고 해. 수진은 정연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정연아, 남자들은 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태호랑 얘기해 볼게. 하지만 수진이 민태호와 얘기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민태호는 정연에게 더욱 차갑게 굴었고 결국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우던 낳고 키우던 네 맘대로 해. 나는 너한테 질렸어.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그리고 민태호는 정연에게 충격적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리고 나 이제 수진이랑 사귈 거야. 수진이가 훨씬 예쁘고 매력적이거든. 정연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남자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은 정연에게 차가운 말을 했습니다. 정연아,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태호랑 나는 진짜 사랑하거든. 정연은 친구의 배신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수진아, 넌 내가 태호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어. 하지만 태호는 처음부터 나를 좋아했어. 너는 그냥 잠깐 스쳐간 거였다고. 수진의 잔인한 말에 정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민태호와 수진이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연은 상자에서 오래된 출생신고서를 꺼냈습니다. 모 윤정연, 부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연은 민태호의 이름을 아버지란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년 전 그 일 이후 수진과 민태호는 잠시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정연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랑 그 남자 헤어졌다던데. 정연은 씁쓸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그들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둘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사업 파트너이자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정연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은 19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는데 그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정연은 핸드폰을 들고 옛날 지인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나 정연이야. 수진이랑 민태호 얘기 혹시 들은 거 있어? 아, 그 둘? 요즘 서울에서 사업 같이 한다던데? 수진이가 다이닝펍 운영하고 민태호는 투자 관련 일한다고 하더라. 돈 많이 번다던데. 정연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둘이 사귀는 거야? 글쎄,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더라. 근데 민태호는 여자가 많다던데. 수진이는 그 중 하나인 것 같고. 전화를 끊고 정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민태호는 여전히 바람둥이였고 수지는 그런 남자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19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뭐 하고 있어? 정연은 서둘러 상자를 치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 하은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사장님이 나한테 또 물어봤어. 아빠에 대해서. 정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언제부터 없었냐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없었다고 했더니 아빠 이름은 아냐고 물어보더라. 모른다고 했지. 정연은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하은이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계속 캐묻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정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의도적으로 하은이를 고용했고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창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진과 직접 만나서 19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은이에게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 하은이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정연은 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창의 장소는 시내 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정연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에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의 동창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연아. 어머, 정연이 왔네.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연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언제 와?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수진이? 조금 늦는다고 했어. 남자친구랑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정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혹시 민태호를 말하는 건가요? 30분 정도 지나자 음식점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민태호가 따라왔습니다. 정연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년 만에 보는 민태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 늦었어. 수진이 밝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남자친구 태호야. 인사해. 민태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연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19년 전 임신한 정연을 버리고 떠난 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 수진이 남자친구 정말 멋있다. 언제부터 사귀었어? 친구들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오래됐어. 태호가 사업 잘 돼서 정신없다니까. 정연은 그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래됐다고?
그럼 19년 전에도 둘이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정연이 민태호와 연애하고 있는 동안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연아, 너는 어떻게 지내? 수진이 정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수진의 뻔뻔한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 딸하고 둘이서. 정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정연이 딸 있다고 했지? 몇 살이야? 수진이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정연은 그 순간 수진이 일부러 모르는 척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살이야. 하은이라고 해. 정연이 대답하자 민태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은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수지는 민태호를 슬쩍 바라보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연은 계속 수진과 민태호를 관찰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정연 앞에서는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민태호는 정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진아, 잠깐 화장실 좀 같이 갈래? 정연이 기회를 엿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정연은 수진과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수진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19년 전 일 말이야. 내가 임신했을 때 너희가 한 일. 수진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라고? 내가 19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운 게 옛날 일이야?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한 것도 너고. 수진의 말에 정연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너희가 다 도망치고 나만 남겨둔 거잖아. 둘은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연은 막걸리 사발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친구들은 즐겁게 떠들고 있었지만 정연의 마음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호가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바빠. 아, 맞다 정연아. 수진이 정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가 있는데 너 딸이랑 이름이 같더라. 하은이라고. 신기하지? 정연은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일부러 하은이를 고용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그 말을 꺼낸 것도 정연을 도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막걸리 사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얼굴에 막걸리를 부었습니다. 으악!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정연을 바라봤습니다. 정연은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그 남자 내 남편이었어. 친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민태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19년 전처럼 또다시 도망치는 것입니다. 수지는 옷에 묻은 막걸리를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정연아, 너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미쳤다고? 19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운 내가 미친 거야? 정연의 목소리가 음식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연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남은 막걸리를 따라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수지는 화를 내며 음식점을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정연은 속이 후련했습니다. 19년간 참고 살았던 분노를 드디어 터뜨린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폭탄 선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가 어디 갔다 온 후 이상해졌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르바이트 가야 돼. 하은이가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혹시 직장에서 이상한 일 없지? 아니야, 왜? 하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냥 너무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는 뜻이야. 하은이가 출근한 후 정연은 혼자 치킨집을 운영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미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정연아,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연은 대충 넘어갔지만 곧 소문이 퍼질 것 같았습니다. 한편 수진의 다이닝 펍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출근했을 때 수진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으로 가린 상처가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때 민태호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도망친 후 처음 나타난 것입니다. 수진아, 어제 일 때문에. 민태호가 말을 꺼내려 하자 수진이 하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저기 테이블 정리 좀 해줘. 하은이는 멀리 떨어진 테이블로 가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수진과 민태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정연이가 알아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민태호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알아버렸다고? 뭘 알아버렸다는 거야? 수진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19년 전에 한 일, 정연이를 배신한 일 말이야. 민태호의 말에 하은이는 손에 든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은이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애, 하은이, 정말 내 딸이 맞는 거야? 민태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19년 전 내가 정연이 임신시켰을 때 태어난 애야. 근데 너는 도망쳤고 정연이가 혼자 키웠잖아. 하은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수진과 민태호가 19년 전 엄마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왜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자신을 키웠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하은이를 왜 고용한 거야? 괜히 위험하잖아. 민태호가 물었습니다. 정연이 반응을 보고 싶었어. 19년 만에 얼마나 달라졌나 싶어서. 근데 여전히 찌질하더라고. 그래도 조심해야 돼. 하은이가 진실을 알면 어떻게 할 거야? 민태호가 걱정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 그 애는 19년간 정연이만 엄마로 알고 자랐는데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좋아할 것 같아? 하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정리를 마치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왜? 갑자기? 수진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요. 하은이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하은이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봐. 하은이는 급하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9년간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 그리고 엄마가 왜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저 비겁한 남자였고 엄마의 친구였던 수진과 바람을 피워서 엄마를 버렸던 것입니다. 하은이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연은 주방에서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벌써 왔어? 아프다고 했구나. 정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 알겠어. 정연은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었지만 정연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정연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이랑 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 19년 전 일 말이야. 내 아버지가 민태호라는 거 맞아? 정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가스레인지를 끄고 하은이 앞에 앉았습니다. 하은아. 정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 민태호가 내 아버지야. 그럼 엄마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하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버리고 갔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버리고 수진이랑 도망갔어. 그런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정연은 조용히 앨범과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 증거야. 하지만 하은아, 내가 누구 딸인지는 내가 직접 선택하는 거야. 하은이는 서류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9년간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는 엄마를 배신하고 떠난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하은이는 정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19년간 나를 키워준 건 엄마뿐이야. 하은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19년간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는 엄마를 배신하고 떠난 비겁한 남자였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수진과 민태호가 지금도 뻔뻔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이는 아르바이트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쉬겠습니다. 수진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병원에 가봐. 하은이는 그 문자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엄마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은이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연은 딸이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진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줬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 하은이가 사흘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뭘 결정했다는 거야?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한테 가서 직접 말할 거야.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정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은아, 그러면 안 돼. 괜히 너만 상처받아. 아니야, 엄마.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19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 이제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하은이는 결국 수진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은아, 몸은 좀 어때?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은이의 진지한 표정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둘은 가게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19년 전에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있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사장님이랑 민태호 아저씨 대화 다 들었어요. 19년 전 일 말이에요. 하은이의 말에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하은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민태호의 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19년 전에 우리 엄마를 어떻게 배신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수지는 하은이의 침착한 모습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배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친구가 임신했는데 그 친구 남자친구랑 바람 피운 게 배신 아니에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임신했을 때 사장님이 뒤에서 민태호랑 만났던 거 다 알고 있어요.
수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복잡했다고요? 19년간 혼자 저를 키우신 엄마 모습을 봤는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 등록금 마련하려고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하시는 거예요.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얘기 안 하신 이유도 알겠어요. 하은아, 그래도 나는 너를 예뻐해. 예뻐한다고요? 그럼 왜 저를 고용했어요? 하은이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저를 고용했다고 민태호한테 말했잖아요. 그건 단지 우연이었어. 우연이라고요? 제 이름 보고 민태호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엄마 이름 알고 나서 확신하셨고요. 이게 우연이에요? 하은이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한수진 씨. 저는 19년간 윤정연을 엄마로 알고 자랐어요.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주고, 제가 상 받으면 더 기뻐하고, 절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래, 정연이가 잘 키웠어. 나도 고마워하고 있어. 수진이 말했지만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한다고요? 그럼 왜 엄마를 괴롭혀요? 왜 19년 만에 나타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준 게 아니야. 나는 단지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하은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수진 씨한테 부탁이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하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9년 전에 한번 배신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 놔두세요. 엄마는 사장님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수지는 하은이의 단호한 모습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은이가 사무실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태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19년간 저를 키워준 건 윤정연 엄마 혼자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남이에요. 수지는 하은이가 나간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9년 전 자신이 내린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은이는 정연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있었고 자신과 민태호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집으로 돌아와서 정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만 엄마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정연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9년간 키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엄마가 너를 더 사랑할게. 정연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도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요. 하지만 정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19년간 받은 상처와 고통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은이와의 대화 후 정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19년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함께 수진과 민태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하은이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민태호 투자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사기 의혹이 몇 건 있더라고. 그리고 수진 가게도 허위 홍보가 많아. 정연은 딸의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정연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태호는 여러 투자 사업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수진의 다이닝 펍도 고급 재료를 쓴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저급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겠네. 엄마, 우리 이걸 SNS에 올릴까? 하은이가 제안했습니다. 라이브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야. 정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하자. 이제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야. 정연은 결심했습니다.
모녀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민태호의 투자 사기 자료, 수진의 허위 홍보 증거, 그리고 19년 전 일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라이브 방송 날이 왔습니다. 정연은 치킨집에서 하은이와 함께 핸드폰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19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9년 전 저는 대학교 선배 민태호와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죠. 하지만 민태호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절친이었던 한수진이 뒤에서 민태호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와 사랑했던 남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시 사진들이고 이건 19년 전 출생신고서입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버리고 간 아이입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년 동안 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연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민태호는 지금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의 증언이고 이건 허위 투자 광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수진은 고급 다이닝 펍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급 재료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이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님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있나요? 정연님 응원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정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19년간 저와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은이가 마이크 앞에 나섰습니다. 저는 19년간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민태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수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게 진짜 엄마는 윤정연뿐입니다. 하은이의 말에 시청자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 곧바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가게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기치는 가게 아니냐? 음식 먹고 배탈 났다? 예약 취소도 줄을 이었습니다. 민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정연엄마응원 해시태그 민태호 사기꾼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직원들도 모두 그만뒀습니다. 민태호는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연은 치킨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태호 씨 투자 사기 혐의로 입건, 한수진 씨 운영 다이닝 펍 폐점 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들 무릎 꿇었네. 정연은 딸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아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은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정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령과 하은이는 치킨집을 정리하고 작은 분식집을 새로 차렸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연을 응원했고 후원금도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오늘 막걸리 하나 더 팔았어. 하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분식집에서 파는 막걸리는 의외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정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막걸리가 쓰지 않아. 오히려 달콤하네. 19년 전 동창회에서 수진 얼굴에 막걸리를 부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 주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사회복지학과 가기로 했어.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연은 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19년간 힘들게 키웠지만 하은이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분식집은 하은이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네 할머니들이 자주 와서 정연과 하은이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따님 정말 효녀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도와서 일하는 거 보면 기특해요. 정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카운터에 앉아서 오래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19년 전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정연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거 왜 꺼냈어? 엄마, 이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은이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추억이야. 내 엄마는 윤정연이니까. 하은이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딸의 행동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아, 그래도 중요한 서류인데. 아니야, 엄마.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윤정연의 딸이야. 그게 전부야. 하은이는 서류를 모두 찍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과거는 다 잊고. 정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19년간 품고 살았던 상처가 마침내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수진과 민태호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민태호는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수진은 가게를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둘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진 것입니다. 정연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아, 그 사람들 소식 들었어? 응, 들었어. 근데 엄마는 어떤 기분이야? 복잡해.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고, 정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면 돼. 둘은 함께 분식집 앞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네 마이너스 엄마와 딸이 함께 짓는 이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간판 글귀 누가 생각한 거야?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너야. 내가 우리 가게 이름을 하은이네로 하자고 했잖아. 아, 맞다. 그때 내가 말했지. 엄마와 딸이 함께 짓는 이름이라고. 정연은 그 말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19년간 정연과 하은이가 함께 만들어 온 이름이었습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정연과 하은이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내일 대학교 입학 준비하러 가야 돼. 그래, 우리 딸 드디어 대학생이네. 엄마도 같이 가자. 내가 대학생 되는 것 같이 보자. 하은이의 제안에 정연은 기뻤습니다. 19년간 혼자 키운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19년간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았다. 하은이가 서류를 찢으며 내 엄마는 윤정연이라고 말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 하은이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 분식집도 잘 운영하고 하은이 대학 생활도 지켜봐주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은이도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19년간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 나는 정말 윤정연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대학 가서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될게. 둘은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19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연과 하은이에게는 오직 행복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이와의 대화 후 정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19년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함께 수진과 민태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하은이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민태호 투자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사기 의혹이 몇 건 있더라고. 그리고 수진 가게도 허위 홍보가 많아. 정연은 딸의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정연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태호는 여러 투자 사업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수진의 다이닝 펍도 고급 재료를 쓴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저급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겠네. 엄마, 우리 이걸 SNS에 올릴까? 하은이가 제안했습니다. 라이브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야. 정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하자. 이제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야. 정연은 결심했습니다. 모녀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민태호의 투자 사기 자료, 수진의 허위 홍보 증거, 그리고 19년 전 일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라이브 방송 날이 왔습니다. 정연은 치킨집에서 하은이와 함께 핸드폰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19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9년 전 저는 대학교 선배 민태호와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죠. 하지만 민태호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제 절친이었던 한수진이 뒤에서 민태호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와 사랑했던 남자에게 동시에 배신당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증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시 사진들이고 이건 19년 전 출생신고서입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이 버리고 간 아이입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년 동안 저는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몸이 아파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연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민태호는 지금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은이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의 증언이고
이건 허위 투자 광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수진은 고급 다이닝 펍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급 재료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이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님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이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있나요? 정연님 응원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정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19년간 저와 제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은이가 마이크 앞에 나섰습니다. 저는 19년간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민태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수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게 진짜 엄마는 윤정연뿐입니다. 하은이의 말에 시청자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 곧바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의 가게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기치는 가게 아니냐? 음식 먹고 배탈 났다? 예약 취소도 줄을 이었습니다. 민태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정연엄마응원 해시태그 민태호 사기꾼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며칠 후 수진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직원들도 모두 그만뒀습니다. 민태호는 투자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연은 치킨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태호 씨 투자 사기 혐의로 입건, 한수진 씨 운영 다이닝펍 폐점 같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들 무릎 꿇었네. 정연은 딸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 그냥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아요?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조금은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정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그 사람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연과 하은이는 치킨집을 정리하고 작은 분식집을 새로 차렸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연을 응원했고 후원금도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오늘 막걸리 하나 더 팔았어. 하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분식집에서 파는 막걸리는 의외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정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막걸리가 쓰지 않아. 오히려 달콤하네. 19년 전 동창회에서 수진 얼굴에 막걸리를 부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 주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사회복지학과 가기로 했어.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연은 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19년간 힘들게 키웠지만 하은이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분식집은 하은이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네 할머니들이 자주 와서 정연과 하은이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따님 정말 효녀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도와서 일하는 거 보면 기특해요. 정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카운터에 앉아서 오래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19년 전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정연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거 왜 꺼냈어? 엄마, 이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은이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증거가 아니라 추억이야. 내 엄마는 윤정연이니까. 하은이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딸의 행동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은아, 그래도 중요한 서류인데. 아니야, 엄마.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윤정연의 딸이야. 그게 전부야. 하은이는 서류를 모두 찍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과거는 다 잊고. 정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19년간 품고 살았던 상처가 마침내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수진과 민태호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민태호는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수진은 가게를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둘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진 것입니다. 정연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아, 그 사람들 소식 들었어? 응, 들었어. 근데 엄마는 어떤 기분이야? 복잡해.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고, 정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면 돼. 둘은 함께 분식집 앞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네 마이너스 엄마와 딸이 함께 짓는 이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 간판 글귀 누가 생각한 거야?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너야. 내가 우리 가게 이름을 하은이네로 하자고 했잖아. 아, 맞다. 그때 내가 말했지. 엄마와 딸이 함께 짓는 이름이라고. 정연은 그 말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19년간 정연과 하은이가 함께 만들어 온 이름이었습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정연과 하은이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엄마, 내일 대학교 입학 준비하러 가야 돼. 그래, 우리 딸 드디어 대학생이네. 엄마도 같이 가자. 내가 대학생 되는 것 같이 보자. 하은이의 제안에 정연은 기뻤습니다. 19년간 혼자 키운 딸이 이제 대학생이 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19년간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았다. 하은이가 서류를 찢으며 내 엄마는 윤정연이라고 말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된 기분이었다. 앞으로 하은이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다. 분식집도 잘 운영하고 하은이 대학 생활도 지켜봐주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은이도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19년간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 나는 정말 윤정연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대학 가서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될게. 둘은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19년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연과 하은이에게는 오직 행복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